예, 안녕하세요. KDI 이승입니다. 오늘 김도원 연구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층 내에서 상대적인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선정 방식이 선정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중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서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한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200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70%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이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절반 수준이었던 선정 기준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기준중위소득 대비 93%로 기준중위소득이 거의 근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 인구 대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양호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같은 경우 노인의 70%가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지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그리고 지출 규모도 2024년 약 7조 원에서 2023년 23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규모는 2024년 약 100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빈곤 상황에 맞춰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빈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고령층 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에 따라서 빈곤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반면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는 빈곤율 30% 이하로 굉장히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1930년대생, 40년대생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행정 데이터인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소득과 자산이 모두 공제액보다 적은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고령층을 저소득 저자산 고령층으로 정의를 해서 이 고령층의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1930년대 후반 출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30%에 가까운 반면 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이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내 가장 최근 출생 세대인 5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 저자산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 경제적 수준이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세대에 따라서 수급률과 가입 기간, 수급액 모두 차이가 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고 수급액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60년대생, 70년대생에게는 이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의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대한 노인 빈곤에 대한 전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2050년에는 노인 빈곤율 30% 수준, 2070년에는 20% 초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과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서는 현행의 선정 방식인 이제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설정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기준선 시나리오로 현행과 같이 기준연금액이 2025년에 34.3만 원으로 고정이 되고 이후 물가 상승률로 연동되어 인상이 되게 되며 선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소득 인정액 하위 70% 선에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기준중위소득 100% 안으로 기준연금액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이제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기준중위소득 100%에 설정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안입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의 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이제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되는 시점은 현재의 그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인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시점은 이제 부부가구의 경우 2028년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2031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5를 보시면 이제 각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했을 때 현행은 이제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을 하게 되면 2070년까지 57%로 약 13%포인트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70%에서 37%, 즉 절반 정도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6은 이러한 그 수급자 비율을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림 A는 재정 지출액을 나타내며 그림 B는 이제 누적 재정 지출액을 나타내는데요. 2025년에 27조 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현행을 유지했을 때 2070년에 약 1.6배 높아지는 43조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35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 정도 절감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23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 정도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 6의 B를 보시면 누적 재정 지출액을 나타내는데 2070년에 현행을 유지했을 때 누적 재정 지출액은 약 1,905조 원이며 선정 기준을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 대비 195조 원이 절감이 되는 1,710조 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 약 440조 원이 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재정 소요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부담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연간 약 74만 원의 1인당 부담액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했을 경우에 2070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약 3.36배 높아지는 250만 원까지 높아지게 되며, 하지만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수준보다 약 50% 절감이 되는 133만 원으로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 지출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약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최대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2025년부터 2070년까지 절감되는 재정 지출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2026년에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기준연금액은 2025년 기준 34.3만 원으로 여기에 만약 2%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2026년에 기준연금액은 약 35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약 38.7만 원으로 인상할 수가 있으며,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약 44.7만 원, 즉 현행 대비 약 10만 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을 2026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안과 유사하게 만약에 2027년에 전체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할 경우 저희의 재정 추계 결과 2070년까지 현행 대비 약 현재 가치로 288조 원의 추가적인 누적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동일 재정 규모로 만약에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에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39.9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1만 원,
그리고 만약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2026년에 기준연 금액을 51.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그 선정 방식인 소득 인정액 하위 70%선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00%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경우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나아지는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급자의 어떤 반발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사회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수급 범위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지속 개선 효과라든지 빈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이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신규 노인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을 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을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빈곤 개선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수급 대상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줄어들고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심화되고 또한 그 제도의 복잡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리고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도로 운영해가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어떤 평균 급여액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그런 성숙 속도를 이제 고려해서 신중하게 기초연금 급여액을 이제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